안녕하십니까? 운강의 청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먼저 생각이 기운을 불러오고 그 기운이 사주 속 오행을 자극하여 재성과 관성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마음속의 생각이 입을 통해 언어가 될 때 비로소 에너지의 형상이 갖추어지고 그것이 사주 구조 속에서 기륭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식상은 창조와 표현을 담당하는 별인데 언어는 식상의 대표적인 작용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식상의 확산력이 커져 재성이 왕성하게 생해지고 그 결과 재물이 모이고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나는 돈이 안 모여, 나는 늘 실패한다와 같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재성의 길을 막아버려 들어오는 돈조차 머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관성은 규율과 책임, 사회적 성취를 의미하는데 나는 반드시 해낸다, 내게 기회가 온다라는 말은 관을 맑게 하여 인내와 추진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차피 안 된다, 팔자가 그렇다라는 말은 관을 흐리게 하여 결단력을 잃고 잡기운에 흔들리게 했습니다. 오행의 원리로 보아도 언어는 금의 울림으로 진동을 내고 화의 성대에서 빛을 띠며 목의 바람을 타고 퍼지고 토의 입을 통해 형체를 이루고 수의 울림으로 마음속에 스며드는 순환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에 따라 특정 오행이 강화되거나 약화되어 사주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나는 복이 없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던 분은 재성이 충돌하여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반면 나는 복이 많고 반드시 잘 된다라는 말을 꾸준히 실천한 분은 식상이 살아 움직이며 재물이 쌓이고 귀인의 도움까지 얻었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기운을 불러오는 주문과 같았습니다. 스스로의 입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언어는 희신을 깨워 운세를 상승시켰고 부정적인 언어는 귀신을 자극해 흉운을 키웠습니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은 큰 의식이나 제사가 아니라 매일 내뱉는 말의 선택이었으며 그 작은 습관이 쌓여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에너지의 집합체였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사람이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세포가 그 말을 명령처럼 받아들이고 결국 그 기운대로 몸과 삶을 움직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서 용신이 목인데 늘 나는 자라난다, 나는 성장한다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세포들이 그 말을 기억해 목의 기운을 활성화시키고 실제로 새로운 기회와 성장을 불러왔습니다. 반대로 나는 안 돼, 나는 병약하다 같은 흉한 언어를 되풀이하면 세포는 스스로의 기능을 닫아버려 사주의 희신이 위축되고 기신이 강해져 흉운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오행의 원리로 보면 말은 금의 울림을 통해 형체를 얻고 화의 열을 통해 전달되며 목의 바람을 타고 퍼지고 토의 입을 통해 땅에 새겨지고 수의 파동을 따라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오행이 모두 개입하는 완전한 순환이었기에 곧바로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좋은 말이 있는 공간은 집안의 기운이 맑아진다라고 했듯 부드럽고 밝은 언어는 가정의 세포 같은 공간을 정화해 주었고 거친 말과 부정적인 언어는 흉지의 탁한 공기를 불러들였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늘 나는 70까지밖에 못 산다라고 말하던 분이 계셨는데 몸의 세포가 그 말을 기억하고 마치 계약이라도 한 듯 수명을 짧게 가져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다라는 언어를 꾸준히 실천한 분은 오행의 조화가 살아나고 세포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실제로 노년까지 활기찬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내 안의 60조 세포에게 내리는 명령이었고 사주의 기륭을 증폭시키는 기폭제였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사람은 무심한 말버릇 하나가 자신의 건강, 수명, 재물운까지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일 어떤 언어를 선택해야 할지 스스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좁히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강력한 암시로 작용했습니다. 예컨대 나는 70까지만 살 거야 라는 말은 겉보기에 장난이나 농담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사주적으로는 신약을 더욱 약화시키는 기운이 되었고, 결국 세포가 그 말을 받아들여 수명을 스스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수명을 볼 때 원국의 신강신약과 운에서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부정적인 말은 곧 신약의 기운을 심화시키며 몸의 저항력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던 사람도 나는 원래 운이 없어 오래 못 살아라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하면 세포와 오행의 흐름은 그대로 주인의 명령을 따라 결국 신체가 약해지고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재성은 원래 재물과 더불어 생명의 활력을 불러오는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언어는 재성을 흩어버리고 이미 들어온 재물이나 기회조차 머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나는 돈이 안 모인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재성을 고립시키고 관성과의 균형을 깨뜨려 삶 전반의 기반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언어는 마치 물을 마르도록 만드는 바람과 같아 운의 토양을 갈라지게 하고 씨앗이 싹트지 못하게 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나는 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분은 사주에서 분명히 재성과 식상이 좋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기운이 흐르지 않아 늘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말은 세포를 움직이고 세포는 다시 운을 움직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뱉는 말의 무게를 알지 못한 채 스스로 흉운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사주에서는 기운과 흉운이 모두 잠재되어 있지만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실제로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희신을 가두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문이 되었으며 장수와 복록을 깎아내리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버릇을 고치고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지혜이자 운명을 바꾸는 가장 실질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기운은 그대로 몸과 마음에 스며들었고 결국 말로 드러났습니다. 집안의 터가 흉지에 놓여 있거나 탁한 공기가 머무는 곳에 살면 세포가 늘 긴장과 피로를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풍수에서는 흉한 땅이란 곧 기운이 막히거나 습하고 어두운 곳을 뜻했는데, 이런 환경은 사람의 사고를 무겁게 만들고 희망적인 사고를 방해했습니다. 명리학적으로도 토의 기운이 탁하거나 습하면 정신이 무거워지고 언어가 거칠어지며 스스로의 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나는 안 된다, 나는 힘들다라는 말이 반복되며 흉운을 현실로 끌어들이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부부싸움이 잦고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집은 예외 없이 흉한 터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의 중심에 기운을 막는 구조물이 있거나 집안 한쪽에 늘 습기와 곰팡이가 끼어 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의 세포가 산소와 양기를 충분히 받지 못해 늘 피곤했고, 피곤이 쌓이면 신경질적인 언어가 튀어나왔습니다. 부부는 사소한 일에도 언성을 높였고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져 집보다는 밖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터의 기운이 세포와 언어를 통해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사주는 개인의 타고난 그릇이지만 그릇에 담기는 물은 환경의 기운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흉지에 오래 살면 재성의 흐름도 탁해지고 관성이 제 역할을 못하며 결국 부정적인 언어가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양지에서 살면 밝고 따뜻한 기운이 세포를 깨우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따라서 말과 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고, 가정의 평화와 개인의 운명을 바꾸려면 먼저 생활 공간의 기운을 살펴야 했습니다. 결국 흉지에서 흘러나오는 부정적인 언어는 운명을 갉아먹는 뿌리였고, 이를 바꾸는 것은 새로운 기운을 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삶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입에 담는 습관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실제로 운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이 태어날 때의 사주에는 강하고 약한 기운이 뒤섞여 있는데, 비겁과 인성이 균형을 이루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룬다라는 긍정적인 언어였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주인의 말을 명령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말은 기운을 확장시키고 꺼져 있던 재성과 관성을 깨워 새로운 기회를 끌어오는 힘을 냈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평범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성취를 이루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반드시 좋은 소식이 온다라는 작은 말 한마디가 현실에서 귀인을 만나게 하고 우리 집안은 번창한다라는 선언이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재물을 모으는 에너지를 키웠습니다. 사주에서 신강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로 자신의 힘을 더욱 키웠고 신약한 사람은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명리학의 오행으로 해석하면 긍정적인 언어는 마치 봄의 목 기운처럼 메마른 땅을 깨우고 싹을 틔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재성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운의 움직임이 필요한데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곧 식상의 발현을 자극해 재성을 불러내는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오행의 균형을 되살리는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사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세포와 운의 흐름을 긍정적인 언어로 길러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칭찬과 감사를 자주 건네는 것은 단순한 따뜻한 말이 아니라 운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기운의 작용이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칭찬은 식상의 기운을 기쁘게 자극해 아이들의 창의성과 실행력을 높였고 그 결과 재성과 관성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길러졌습니다. 즉 너는 할 수 있다. 정말 잘했다라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미래를 키우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의 언어는 인성의 뿌리를 튼튼히 해주어 자존감을 세우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기운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라는 간단한 표현이 가족 간의 음양을 화합하게 하고 집안 전체의 조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정의 불화를 호소하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지적과 불평만 늘어놓던 시절에는 늘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마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천으로 하루에 한 번씩 오늘도 고생했어, 고마워라는 말을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가족의 표정이 밝아지고 아이들의 집중력과 성적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명리학에서 말하는 인성과 재성의 균형이 언어를 통해 회복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또한 칭찬과 감사의 언어는 오행의 조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칭찬은 목의 기운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키우고 감사는 토의 기운처럼 안정과 지탱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나면 불의 열정과 금의 결실이 뒤따르고 궁극적으로 수의 순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가정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습관화하는 것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복을 끌어들이고 대운을 여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내뱉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파동이 되어 우리 삶을 움직였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사주팔자를 운명의 밑그림으로 보지만 그 밑그림 위에 어떤 색을 칠하느냐는 전적으로 말과 생각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같은 팔자를 가진 사람이라도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말을 늘 입에 담는 사람은 관성과 재성이 기뻐하여 사회적 성취와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살아났습니다. 반대로 나는 실패할 거야,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린 사람은 사주의 희신이 잠들고 흉신이 힘을 얻어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말은 사주의 새 숨결을 불어넣는 가장 직접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한 분은 사주에서 재성이 매우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늘 돈은 벌어도 다 빠져나간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모아둔 돈이 자꾸만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빠져나갔고 큰 돈을 잡을 기회가 와도 계약 직전에 틀어지는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어 습관을 교정하면서 돈은 나에게 머무른다, 나는 재물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긍정적인 문장을 매일 반복하셨고 이후부터는 지출이 줄고 재물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말은 곧 기운을 자극하는 도구이므로 좋은 말을 심으면 사주 속 잠들어 있던 기운이 깨어나고 나쁜 말을 반복하면 흉운이 자라난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말은 또한 오행의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희망과 결심을 담은 말은 목의 기운으로 뻗어나갔고 그것이 불의 열정으로 번져 실천력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는 기반을 튼튼히 다졌고 금은 결실을 맺으며 성과를 만들었으며 마지막으로 수는 그 성과를 다시 순환시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즉 말은 오행을 순환시키며 사람의 인생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인생은 내가 창조한다는 명제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곧 사주의 흐름을 다시 짜고 운명을 새롭게 설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습관이 운명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었고 부정적인 언어는 그 어떤 흉살보다도 무서운 흉운을 불러오는 씨앗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스스로 창조된다는 진리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말은 단순히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사주팔자 속에 잠든 기운을 깨워 움직이는 강력한 에너지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내뱉는 말이 곧 내 삶의 방향을 만들었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기운까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잘된다. 나는 복이 있다라는 긍정의 언어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것은 이미 희신을 자극하여 운세의 길목을 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불안과 의심의 말은 흉신을 키우고 막혀있던 재물운과 건강운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언어 습관은 곧 삶의 습관이었고 삶의 습관은 운명을 새롭게 짜는 근본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건네는 집은 사주의 인성과 비겁이 안정되어 화목과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늘 다툼과 원망의 말을 주고받는 가정은 사주의 재성과 관성이 불안정해져 돈은 들어와도 머무르지 못하고 아이들의 집중력 또한 약해졌습니다. 결국 집안의 기운은 말에서 시작되고 말에서 흩어지며 말에서 다시 모아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에게 긍정의 씨앗을 심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집안은 번성한다는 선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사주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주술이었습니다. 가정에 따뜻한 말이 많아질수록 재물운과 건강운은 더욱 단단해졌고 불안했던 마음도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복 들어와라라고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의 기운을 움직이고 새로운 길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된 말이 준비된 운명을 부르는 법, 오늘의 작은 참여가 내일의 큰 복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